최근 의료대란 책임자들에 대해서 경질 요구가 꽤나 있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친한계 의원들이 그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저는 이 둘을 경질한다고 해서 의사와 정부 사이에 깨진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보건의료 정책에서의 무능과 무능만 하면 좋은데 거짓말까지 했기 때문인데요. 생각나는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2024년 의료 대란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 거짓말이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응급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언론인들에게 응급실 한번 가보라며 훈계를 하고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응급실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응급실이 환자를 못 받는 건 우리 병원에서 그 환자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안 받는 거거든요. 응급실 의사가 하는 일은 이 환자가 가진 병이 어떤 응급질환인지를 보고 그 과에 살아있는 상태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응급실 뒤에 있는 의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이걸 이제 배후 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들이 떠나고 병원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응급실부터 일단 문을 닫고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중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과는 안과예요. 안과는 사실 우리가 다 다녀봐서 알지만 병원 중에 치과랑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되게 많이 내고 오잖아요. 안과 대학병원 의사는 언제나 탈출구가 있고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본인이 학문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의대생들 교육하는 거 좋으니까 그냥 적당히 병원 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처럼 직업에 대한 모멸감을 주면 바로 나갑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만약에 안과적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사태 전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안과가 뭔 응급이야 하실 수 있는데 안과 질환 중에 레티널 디태치먼트라고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병이 있는데 이거 당장 수술 안 하면 평생 그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응급의료가 정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전문의 한 명만 있어도 문을 연 거긴 하니까 뭐 끝까지 안 망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 하시던지요. 맨 처음에 보여드린 남궁희 선생님도 응급실 당직 혼자 서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럼 이대목동 병원 응급실은 정상이라고 하세요 그럼. 두 번째 거짓말은 2020년 공공의대 사태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도 공공의대를 대표로 하는 의료개혁 정책이 있었죠. 묘하게 워딩이 올해 일어나고 있는 일이랑 비슷하네요. 당시에는 사직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파업이 맞기는 합니다. 의사는 노조가 없어서 파업이 불법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몇 주 가질 않고 갑자기 그냥 끝나버려요. 의사협회랑 정부가 의대생이나 전공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도록 갑자기 합의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의대 정원 문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기는 합니다. 이 자리에 있던 분 중에 한 명이 박형원 교수님인데 이분이 청문회에 나오셨죠. 나와서 뭐라고 하셨냐. 저 때 갑자기 정부 측이랑 몇 명 늘릴지 합의를 하라고 하길래 이거는 합의 못한다. 우리 이런 제안 처음 받았으니까 의사들끼리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정해보자. 하고 준비를 해가서 다음 회의 때 보니까 의대 증원 얘기가 쏙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체에서 28회 회의 중에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실질적인 논의는 한 번 정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대통령이 갑자기 이천을 불렀는데 무슨 논의나 합의를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맘때 기사를 분명히 본 기억이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인상적인 숫자를 불렀다고? 근데 그 기사가 왠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니 저랑 같은 걸 보신 분이 있기는 하네요.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사들은 복지부랑 정부랑 합의를 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용산에서 2,000명이 떡하니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희가 복지부랑 왜 대화를 해야 합니까? 이제 또 속으면 그냥 바보인 거죠. 세 번째 거짓말은 2014년에 있었던 의정 합의입니다. PA 간호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가 되었죠. 근데 이것도 의정이 서로 합의한 바가 있었어요. 2014년 의정 합의문에 PA 양성 추진 중단 조항이 있었거든요. 사전 협의 없이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뭐 그럼 이건 정부랑 합의한 거고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법 내버렸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핑계댈 건가요? 합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정이 뭔가 서로 갈등이 있어서 싸울 때마다 합의를 하기는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합의는 몇 년 지나면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정부를 의사 개인과 의사협회가 왜 믿어야 되나요? 그냥 정부라서? 그러기엔 일말의 신뢰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대생이나 사직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절대 안 지킬 수 없게 만들고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건보료도 20%안 내는데 법에 쓴다고 정부가 지킬까요? 그냥 서로 믿지 말고 살자는 거죠. 정부랑 의사들을 보면은 결혼을 하긴 했는데 서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부 같아요. 정부는 맨날 바람 펴서 다른 의사들을 더 만들고 싶은데 의사랑은 일단 결혼을 했으니까 마음대로 바람을 못 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일단 서로 싸우고 싸운 기간 동안에 신나게 바람 피다가 시간이 지나서 화해할 때쯤 되면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하고 다시 또 뭐 의미도 없는 합의를 하고 이게 거의 사전적 의미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요? 이래도 정부의 권위를 의사가 존중해야 합니까? 최소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부는 지금까지 지키지도 않은 말들을 수없이 해왔고 의사들은 사실 정부에 크게 기대하는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진하게 일만 하던 의사들에게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한답시고 들이민 건 정부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의 거짓말을 보여드렸잖아요. 2014년은 박근혜 정부, 2020년은 문재인 정부, 2024년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저는 딱히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거나 하려고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딱히 정부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의사의 파트너인 보건복지부는 항상 그래왔어요. 무능하고 신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을 교체하면 되는데 정부 부서 하나가 수십 년째 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문수 차관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응급실 경쟁 발언 때문에 여론 나빠지니까 한마디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의료 정상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말이죠. 이국종 교수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에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망가진 무전기를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노하시던 모습이 요즘에 자꾸 떠오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장면을 보면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저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을 배우고 병원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것을 보니 그건 열정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행정 편의적이거나 포퓰리즘적인 정책만을 남발할 뿐입니다. 조금 얕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